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특별세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일본의 근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과일 전국의 PR 미스 복숭아 본격 활동 시작. 요거는 복숭아 아가씨죠. 후쿠시마에서 복숭아 아가씨들을 뽑아서 이제 먹어서 응원하자, 그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상 최대 폭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단체들, 좋은 활동하는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한일 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좀 활동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체들한테 다달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체한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가운데 일본은 예전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로 강하게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이후 일본에서는 자숙경찰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경단이 정부, 자치단체의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경고와 협박 등 사적 통제를 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 전쟁을 겪었던 세대 가운데 일부는 어릴 적 국민정신 총동원과 국민의 용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게 닫아라, 마스크 아무 소용없다, 영업하지 마라, 도민을 죽이지 마라, 자숙, 시즈오카 현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자숙해주세요, 외출 자숙 중, 순찰차.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제1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에 있는 조선 초중급학교 유치부에는 지난 3월 이후 한동안 여기가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비축해 두었던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조선학교는 제외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사이타마시의 한 공무원은 조선인에게 마스크를 주면 또 다른 곳에 팔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하기 힘든 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작은 금액을 기부했고, 지금은 마스크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는 자숙경찰이라는 현상이 이번에 비로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 잠재해 있던 소수자 차별 등 추악한 부분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논픽션 작가 가토 나오키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어떤 대상을 찍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자주 나타난 현상이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와테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중국인들이 강도짓을 한다 등 유언비어가 돌자 실제 도쿄에서 현지로 무기를 들고 달려나간 우익단체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숙경찰이 만들어낸 현상이 과거 전시체제의 국민정신총동원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은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국민정신을 요구하며 시작한 국가주의 캠페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치는 적이다,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등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저명한 원로 목사 다이라 오사무 목사는 전체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하게 다그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국민정신 총동원의 기치 아래 영혼의 자유 없이 무조건 국가에 따르는 것만을 강요받았던 전쟁 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가치관이나 입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번에 있었던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쿄도지사 투표 결과를 보면 코이케 유리코 후보가 도지사가 다시 됐습니다. 자민당의 지지를 힘입어서 득표율이 거의 60%입니다. 60%.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쿠라이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특회 회장입니다. 제특회는 제1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 요거는 완벽하게 인종차별 단체인데, 그 단체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17만 8천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득표수입니다. 이러한 걸 봤을 때 일본의 혐한이 완벽하게 정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이 마코토뿐만 아니라 코이케 유리카도
혐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 역시 굉장한 혐한 정치인이고 굉장한 극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진짜 일본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혐한이야? 어떻게 된 게? 이렇게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특별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조금씩 생활 수준을 끌어내릴 각오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 증세 움직임, 아베 총리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라인 인사들과 증세를 논하다. 새롭게 바뀐 전문가 회의 조직에 지진재해에 대한 부흥세 도입을 주장한 경제학자라는 리테라 기사에서는 이번 코로나 특별세에 대한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중요한 해산과 총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정권에서 자주 듣는 것이 아베 총리가 해산 전에 소비세 감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지만 정말로 소비세를 감면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아베 총리는 정반대의 수도 노리고 있는 듯하다. 7월 1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간사장, 시오자키 야스히사 전 노동부 장관, 네모토 타쿠미 노동부 장관, 이 세 명이 아베 총리를 방문하여 40분 동안 회담을 했는데 오고 간 이야기의 주제는 증세였다. 회담 후 이시하라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재정 지출을 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세수 늘리기 시책 등을 검토하기를 요청했고 아베 총리와 의견을 교환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증세가 이시하라, 시오자키라는 근본적으로 정치 감각 자체가 없는 고생을 모르는 2세, 3세 의원이 일방적으로 제의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한 관저 출입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베 총리와 이시하라 씨, 시오자키 씨, 네모토 씨, 이 4명은 젊은 의원 시절에 나이스 모임을 출범, 이전부터 관계 깊은 사이입니다. 만약 아베 총리의 증세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방문 전에 전화해서 지금 그런 것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거절이 있었을 텐데 일부러 만나 40분 회담까지 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각에 없는 3인 증세 관측기구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미 코로나 대책의 재원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특별세와 같은 코로나 특별세를 도입하는 증세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거대한 코로나 대책 비용이 들어 세수가 전대미문의 규모로 축소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하고 만다라며 정치인에게 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특별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최근 정부가 특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은 인사도 있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코로나 담당 장관이 7월 3일 전문가 회의를 폐지하고 대신에 발족시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분과회의 멤버 발표다. 이 분과회는 지금까지의 감염관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열어넣어 자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감염 전문가를 견제한다. 감염 방지보다 경제 우선 아베 정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 전문가 멤버들이 우려되는 것은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분과회에 들어간 경제학자는 오사카 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연구과 교수 오타케 후미오,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연구주간의 코바야시 케이이치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재정규율파, 증세론자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때 부흥을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1년 5월 정부의 자문기관 등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제학자가 중심이 되어 지진재해 부흥을 향한 3원칙이라는 공동 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흥 지원보다 비용 문제에 집중, 국채에 의존한 방식을 외상이라고 비판했다. 지진 해이 피해를 국민 전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의 국민이 조금씩 부담해서 그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생활 수준을 끌어내릴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흥 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제안이 계기가 돼서 실제로 부흥 특별세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번 분과회의 멤버로 선정된 오타케 후미오 씨와 코바야시 케이이치 씨는 모두 이 공동 제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바야시 씨는 지독한 증세론자로 당시 이 공동 제안에 부흥 연대세는 부흥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재원의 영구적 세금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야 한다. 재피해를 입은 국민의 결속을 높일 수 있고 부흥 지원에 대한 합의가 쉬운 현재 정치적으로는 증세의 기회다 라고까지 말했다. 두 사람은 자문위원회 멤버지만 어쨌든 이런 지독한 증세론자이며 약육강식을 긍정하는 신자유주의자가 전문가회의 변화 분과회에 들어가 있으니 코로나 특별세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의 움직임도 신경 쓰인다. 6월 무렵부터 신보지로와 스기무라 타이조 등 와이드쇼의 사회자와 해설자가 재원에 대한 국채 의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어느 경제부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모든 미래 세대에게 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재무부가 미디어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증세를 위한 여론몰이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은 소비세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재난에 의한 생활고와 엄청난 증세뿐일지도 모르겠다 라며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돈 없다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전년 대비 1.9조엔 감소, 소비세 증세에도 코로나로 타격, 19년도 세수 60조엔 이하, 코로나로 기업 수익 악화. 이러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다. 요거 뭐 증세에 대한 밑밥 깔기를 지금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일본을 보고 옛날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잘 나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몰락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부터 똑같았습니다. 일본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갔던 이유는 전쟁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어째어째 해온 건데 문제는 평화 기간이 너무 길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전쟁이 하나 터져줘야지 일본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좀 한 발짝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안 되니까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몰락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그 이후에 2차 아베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특별세가 도입이 됐고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8%에서 다시 10%로 소비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15% 아니면 2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안 터지면 일본은 진짜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특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 지인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화 내용이 의식의 흐름과 같은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좀 보실게요. 일본은 세금이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 왜 세금만 이렇게 오르는 거야? 작년 10월부터 10%가 됐잖아. 한국도 10% 아니야? 코로나 특별세도 생긴대. 그런 게 생겨? 몰랐는데? 이제부터 생기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 모두 화낼 거야. 좀 화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들. 재난지원금은 받았어? 응, 받았어. 제 지인이 그래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다행입니다.